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음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로 대장암 원인과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장암은 세계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국인들도 최근에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그 증상이 미미해서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 증상을 본인은 대부분 알거나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변비같이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왼쪽 하복부 쪽으로 통증이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변비가 있어서 그런 통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가볍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변비는 가볍게 곧 마치고 끝나지만 보통의 대장암은 그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통증이 심했다가 또는 심하지 않았다가 반복하면서 계속 증상을 나타내주고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점점 깊어지면 변비도 더 심해지면서 드디어 변을 볼 때 또 변에서 색깔이 변한 혈변을 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변비와 설사를 교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왼쪽 하복부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변비 설사를 크게 교차하지 않고도 바로 왼쪽으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변비가 더 심한 가운데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비는 대장암을 일으키는 사실 큰 주범이 됩니다. 또한 변비가 있다는 것은 장내벽에 사실은 옹종이나 그런 종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이 지나가는 내부 통로를 옹종이나 종양이 막고 있기 때문에 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주로 대장암을 발견할 때는 또 3기나 4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장암이 있을 거는 스트레스도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 긴장하고 이렇게 되면 그 에너지가 간으로 집중이 되지만 또한 심장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 전달이 대장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는 평소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며 많은 일들을 겪지만 우리의 긴장하고 삶의 고뇌가 깊은 이것은 어쩌면 간도 피곤하지만 대장에도 같이 전달이 되면서 서로 같이 연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이 되겠습니다. 어제 일부에 녹색 계통이나 빨간색 계통의 음식이 주로 대장암을 발생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삼겹살이나 기타 고기를 먹으면서 상추나 야채를 많이 싸서 드시는데 이때도 역시 대장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고난 체질이, 그 사람의 각자 개인적인 체질이
대장 에너지가 강하게 설계된 사람들의 경우에서 주로 대장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체질은 대장암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 체질을 잘 알고 살펴서 자기 체질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질들을 미리 알면 자기가 어떤 질환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어떤 질환으로 고생할 것인지 미리 알게 된다면 내 몸 건강관리는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체질을 아는 것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비, 옹종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장암이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으면 또 반드시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서로 에너지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몸이 건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면역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국민소득도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먹고 살기가 좀 나아졌죠. 하지만 요 근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란 역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경제도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긴장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가 정신없이 혼란이 일어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와 각종 재난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정말로 사람의 건강은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로 각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재난은 시간이 지나면 또 정상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건강은 한번 심하게 잃어버리면 정상화가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세상의 경제 패턴은 굉장히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건강도 시간이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지만 아주 건강을 심하게 친 경우에는 이게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는 한번 심하게 건강이 잃어버리면 회복하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면역 시대입니다. 면역이 최고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음식만 골고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말로 음식이 점점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전체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줘서 건강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 되겠습니다. 약이나 각종 침치료, 기타 대체약, 병원 치료는 그때 우선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건강을 바로 세우는 길은 우리 각자 모두가 이제는 건강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것인지 이제는 스스로 모두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질병이 극심해지고 면역력이 더 많이 흔들리고 전 세계적으로 면역 바이러스 역병이 더 많이 돌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질병들이 더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다 건강을 맡길 것이냐? 병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음식 분야는 스스로 잘 공부해서 스스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금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암을 일으킨 녹색이나 빨간색 계통을 일부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2부에서는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 위주로 오늘 집중 말씀드릴 것이니 잘 숙지해 주셔서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응용해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은 바로 백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색이 되겠습니다.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은 백색, 두 번째는 황색이 되겠습니다. 자, 백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황색이 중요합니다. 자, 백색의 음식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실은 음식물을 보면은 대부분 백색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발효 음식이라고 하는 김치부터 시작해서 무김치 등등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감자, 마늘, 양파, 양배추, 무, 버섯 종류의 기타 종류 전부 다 도라지, 더덕, 우엉, 기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음식은 사실은 대장암을 회복하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나 물을 먹고 싶을 때 역시 우엉차나 백색의 계통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샤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남들이 홍삼이나 무슨 석류즙이나 그런 계통의 차를 마셔 좋다고 하고, 또 홍삼차 말고 홍차 같은 또는 녹차 같은 그런 차가 좋다고 해서 그런 차 종류를 자꾸 마시면 그 색상의 에너지는 대장의 내벽으로 가서 대장 에너지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수술했거나 대장암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이게 여간해서 잘 낫지 않고 재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대장암을 수술하신 분은 반드시 샤도 백색을 가지고 있는 샤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우엉차나 둥글레 또는 기타 백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활용해서 샤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녹색, 빨간색 과일이 아니고 반드시 과일도 배, 바나나, 참외 이런 종류의 과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과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일도 전부 다 백색 과일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견과류도 반드시 백색 견과류만, 노란색 두 가지 견과류만 드셔야 됩니다. 견과류는 캐슈넛과 잣이 있습니다. 물론 땅콩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콩보다는 캐슈넛과 잣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호두, 아몬드도 있습니다. 또한 백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서 단백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장암을 일으키는 그 물질, 항체를 차단하고 없애주고 견제하는 단백질이 바로 백색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닭고기하고 오리고기가 됩니다. 그러나 닭고기는 너무나도 많은 항생물질이나 기타 사료로 많이 사육하는 관계로 닭고기는 정 드시고 싶으면 매우 조금만 드시든지 드시지 않는 쪽으로 추천합니다.
오리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기 중에서도 대부분 닭고기, 오리고기를 드시는데 먹으면 정말 조금만 드시든지 아니면 대장암이 완전 회복할 때까지는 절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으로 추천합니다. 대장암을 회복할 때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한데 바로 흰색을 가지고 있는 흰 동북콩, 흰 작두콩이 있습니다. 작두콩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은 종류의 작두콩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병아리콩, 메주콩도 같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은 바로 흰 동북콩, 하얀색 작두콩 또는 메주콩, 병아리콩을 활용해서 매 식사 때마다 반드시 3수저에서 5수저를 드시면 됩니다. 네, 콩은 반드시 삶아서 냉동실이나 냉장실에 넣어 놓으시고 식사 때마다 매 끼 식사 때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2번의 식사 동안에 반드시 콩을 3수저에서 5수저 정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견과류도 같이 드셔야 됩니다. 이때 잣이나 캐슈넛을 같이 드시는데 한 끼 식사에 콩을 3수저에서 5수저 정도 드시면 견과류도 잣도 1수저 또는 캐슈넛도 5개에서 7개 정도는 드시면 되겠습니다. 잣과 캐슈넛을 같이 드시는 것보다 한번 작두콩과 캐슈넛을 든다든지 아니면 작두콩과 잣을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적정 비율을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메주콩하고 병아리콩을 드실 때 같은 호두나 아몬드로 같이 드시는데 한 끼 식사에 병아리콩하고 같이 드실 때 호두는 쪼개진 걸로 약 한 4개, 3개를 드시고 또 아몬드도 5개에서 7개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견과류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상 자기 견과류는 한 끼 식사에 담을 때 자기 한 주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호두 같은 경우는 3쪽, 4쪽까지 딱 넣으면 자기 한 주먹이 되겠습니다. 아몬드도 보통 5개에서 7알 정도 드시는 게 기본 한 끼 식사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콩을 드실 때도 3수저에서 5수저, 호두 한 3-4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견과류는 항상 짝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같이 식사 때는 안 드시고 평소 때 간식으로 자꾸만 견과류를 드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몸을 불편하게 하고 오히려 몸을 아프게 합니다. 사이사이는 식사 사이사이는 물 위에나 다른 것은 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는 안 먹고 오히려 식사 위에 간식 시간이다 해가지고 견과류를 자꾸 먹거나 똥을 콩을 자꾸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은 음식을 먹은 이후에 소화를 시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쉬어줘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소화시킬 수 있는 기간에 자꾸만 다른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소화기관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시간에는 절대로 식사 후에는 물 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드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선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생선 조기로 말하면 한 반 쪽이나 드시면 됩니다.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부담을 느낍니다. 오히려 활성산소가 생겨서 몸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백질이 필요한 양이 권장량이 보통 100g이라고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체격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평균 100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각자의 일터에 따라서 하루에 단백질 필요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백질량은 본인들이 적정선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암을 치료할 때, 대장암을 회복할 때에 중요한 물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요리할 때 반드시 일반 꽃소금이나 일반 가공소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죽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죽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산죽염 또는 계암죽염을 활용하면 좋은 회사 죽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죽염을 사용해서 요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죽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 친한 굵은 소금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을 가진 모든 분들은 대장암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모두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잘 활용해 주시면 건강에 매우 유익히 되겠습니다. 자, 마늘이 있습니다. 이 마늘이 있는데 이 대장암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늘을 어떻게 사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늘은 굉장히 사람한테 유익한데 이 마늘을 사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별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늘은 생걸로 먹으면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익혀버리면 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장암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마늘을 활용하는데 가능하다면 매 식사 때마다 마늘을 육종 마늘 약 5개 정도에서 3개 정도 드시는데 이걸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완전히 잘 끓이는 팔팔 끓는 그릇에다가 마늘을 물을 완전히 팔팔 끓여야 돼요.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고 물을 일정 잡아 가지고 그릇에다가 끓이면 팔팔 끓입니다. 그때 기준입니다. 그 시간에 그 깐 마늘을 탁 넣고 그 깐 마늘을 넣고 딱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꺼내서 그 마늘을 드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늘을 먹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마늘을 물을 먼저 적당량 그릇에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그냥 완전히 끓일 때 그때 준비하고 있다가 마늘 3개나 5개를 그때 바로 집어넣으면 그 이후부터 시간을 대략 1분에서 1분 20초 정도 있다가 바로 꺼내서 그 마늘을 식사 시간에 드시면 되는데 그 마늘이 크기에 다릅니다. 육종 마늘이면 그 마늘이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마늘이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딱 끓이면
마늘이 매운맛이 약간 살아있고 나머지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늘의 매운맛이 약간 살아있으면 이게 대장암을 억제하고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매운맛을 먹으면 위장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약간의 아랫맛이, 약간의 매운맛은 대장암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늘을 그렇게 활용해서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 식사 때마다 그렇게 드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을 회복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생활도 규칙적이게 합니다. 하루에 가능하면 시간을 2번에서 3번 정도의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자는 수면 시간도 가급적이면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로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매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간도 규칙적인 시간을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잠자리도 규칙적으로, 흔들렸던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점차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회복했다 할지라도 또 다시 관리가 잘못되면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이 점 양해해 주셔서, 이해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매우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장암의 회복에 대해서는 음식에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황색입니다. 이 황색도 마찬가지로 다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회복하는 음식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